아이고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황당앤 원더스 TV입니다. 오늘도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 상호교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별진료소에는 뭐 1339, 그 다음에 보험소도 포함이 되겠는데요. 왜 중요하냐? 우선 선별진료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꼭 안 가도 되는 분이 갔다가 혹시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갈 필요 없는 사람은 안 간다. 네. 선별진료소가 업무도 많기 때문에 업무량도 중요하고 또 필요 없는 사람분이 가셨다가 괜히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가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예를 들면은 코로나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데 뭐 확진자와 접촉이 없는 경우. 그러면 집에서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계속 전환해 볼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의료기관이 알면은 그 수고를 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부 발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확인을 위해서도 상호교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요새 코로나 무료 검사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발표난 당일부터 무료 검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그 지역마다 있는 검사하는 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는 되었지만 실제로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의료기관 쪽에서 또 알고 있어야지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아직은 검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시청 앞에 선별 진료소가 생겼는데 개인별로 가서는 검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단체로 가야지만 가능하고 개인별로 검사 받으려고만 하면은 보건소에 가야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한테 그런 거 알려드리면은 뭐 괜히 시청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단체만 검사된다 해서 헛걸음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협조해야지 로딩도 줄어들고 환자분들도 고생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별 진료소에 꼭 문의할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합니다. 특히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시면은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까지 한번 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코로나 의심된 환자가 오거나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마다도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각각 유행 시기에 따라서 선별진료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처음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모든 확진자 동선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국에서 한두 명 정도가 이제 하루에 확진자가 발표되었었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확진자의 모든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2차, 3차 감염도 보고는 됐지만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자 위주로 그때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해외여행 갔다 온 게 좀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 진료소에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항상 그러니까 선별 진료소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의 첫 질문이 항상 이렇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다녀왔냐 아니냐에 따라 좀 갈렸고 특히 해외여행자라도 열이 없으면 코로나 검사는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침 가려운 거 의심되는 거 있고 해외여행 다녀온 게 있어서 전화하면은 열이 있나요?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겠죠. 해외여행 다녔으면 먼저 물어보고 열이 있나요? 해서 열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검사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잖아요. 그 열이 안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 왔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폐쇄된 곳에 마스크를 끼고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에 지침에 대해서 계속 좀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선별 진료소에 로딩도 줄고 의료기관에서도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확산이 되면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모든 확진자 동선을 발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이걸 발표할 수가 없으니까 개별 이제 확진자의 동선은 각 지역의 시청이나 보건소 등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선별 진료소에 전화하면은 첫 질문이 이제 해외여행에서 열 나나요로 바뀌었습니다. 해외여행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좀 제한이 있으면서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 줄었고, 근데 지역 감염이 많아졌기 때문에 열이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나냐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신 환자분들이 이때 당시에 매우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사를 못하고 전화해보면 이제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약하고 가는 건 좋은데, 그럼 예약 시간대 동안 어떻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제가 선별진료소에 물어봤었고, 그러면 이제 그 밀폐된 공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검사를 바로 못 가면은 이제 최대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다가 검사 받으러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지침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지침 중에 하나가 어려운 게 있었는데, 2, 3일 정도 증상이 지속되면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은 2, 3일 지나도 열이 없으면 좀 더 지켜보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지금 와도 검사 못한다,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것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선별진료소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은 저희는 이제 모르고 그냥 선별진료소 보냈다가 검사도 못하고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호 교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좀 요거는 조금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의심되는 분이 선별진료소 가니까 병원을 갔다 왔냐 해서 안 갔다, 그러니까 그럼 병원부터 갔다 와라, 그래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오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락을 해서 뭐 그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우선 동선은 확인을 꼭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서 좀 동선이라도 좀 확인을 하고 어려우면은 거기 좀 의원 쪽에 도움을 청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좀 상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별로 유행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연락하면은 선별치료소의 첫 질문은 어디 어디 방문하셨었나요?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방문하였던 분들 위주로 이제 검사가 진행되었었는데, 이때도 열이 없으면 검사는 안 해줬습니다. 뭐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3차 유행, 지금 현재 단계죠.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는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하고, 확진자 증가로 동선이 이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락하면 선별진료소에서는 처음 질문이라기보다 첫 대답인데, 코로나 검사 받아보시면 좋아요, 이게 그 선별진료소 담당하신 분의 첫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진자 증가 때문에 동선 확인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의심되는 환자분이 있을 때 동선 확인이, 그러니까 확진자 겹치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확진자 동선이 겹치냐,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 물어보면은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동선이 겹쳐서 검사나 진료가 필요하면은 연락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없으면은 확진자가 동선이 겹치지 않은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본 게, 그러면 만약 의심되거나 이제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선 겹치는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집에서 어떻게 대기하고 있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없나 봐요.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없는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너무 의심되거나 걱정되면은 코로나 검사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 상황에 대해서 선별진료소에서의 질문이나 이런 대처 방향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아, 선별진료소에 꼭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검사가 안 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검사가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피해서 가야 되고, 또 무료 검사가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단체만 되는 곳도 있으니 꼭 확인해서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선별진료소 분들이 정말 많은 전화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런 걸 좀 알게 되면은 서로, 그러니까 상호교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좀 로딩도 좀 줄 수 있고, 반대로 의료기관도 그런 선별진료소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환자분들도 선별진료소 전화하는데 막상 어떻게 전화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제가 직접 전화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19 좀 유행이 좀 심각한 단계이지만, 이렇게 저희가 좀 적절하게 대처할수록 빨리 코로나 유행이 감소하고 정말 종결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걱정 많으실 텐데 잘 때라도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